여자가 먹구름이 드리운 흐린 하늘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다. 그녀는 그동안에 있던 보금자리를 떠나 막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렇기에 당연히 그곳의 모든 것이 낯설어야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 그녀에게 한 남자가 불쑥 다가와 아는 체하며 말을 걸어왔다. 하지만 그가 건넨 말들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들이었다. 가뜩이나 양손 가득 든 무거운 짐과 후텁지근한 날씨로 불쾌지수가 이미 한계를 초과한 상태인 그녀에게 낯선 남자의 허무맹랑한 말은 신경을 긁으며 순간 짜증이 밀려오게 했다. 왠지 당황한 듯한 남자를 뒤로하고 신경질적으로 빌라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자신의 원룸이 있는 3층 향해 계단을 밟고 오르기 시작했다. 양손에 든 짐도 이미 충분할 정도로 무거워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이 겨운데 거기다 자신의 발보다 한참이나 큰 슬리퍼는 그 길을 더욱 버겁게 했다. 그렇게 겨우 도착하고 들어간 작은 원룸 역시 무척 익숙한 기분에 의아함이 들었지만 그런 걸 따지고 들 여력이 없을 정도로 이미 너무 지쳐 있었기에 나 비슷한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하며 그것에 신경 쓰는 걸 그만두려 했다. 하지만 지금의 원룸을 구하는 동안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곳을 많이 보았기에 어느 정도는 익숙하다고 느낄 수 있다지만 자신이 짐을 풀고 정리하는 건 결코 익숙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여행으로 옷가지 같은 간단한 짐을 싹 풀며 정리해본 적은 있었지만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집과 부모님에게서 완전히 독립하며 많은 짐을 한꺼번에 풀고 정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특정한 어느 장면들은 마치 익숙하리만큼 여러 번 했던 것처럼 그곳에 도착하고부터 드는 묘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게 했다. 그런 생각에 잠겨 하나하나 짐을 정리하는 동안 어느새 창밖은 빠르게 저물고 있었다. 아직 한참 못 덮은 짐과 정리는 차차 하기로 하고 쉽게 잠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다행히도 예상과는 달리 그 하루가 많이 피곤했든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곧 악몽으로 잠에서 깬 후 잊고 있었던 모든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3년 전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서 갑작스레 독립하게 되었고 그 원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 그곳으로 온 날도 짙게진 먹구름으로 하늘은 잔뜩 흐려져 있었다. 그때 그녀는 앞으로 모든 걸 혼자서 해야 한다는 것에서 오는 부담감과 걱정, 그리고 첫 독립 생활에 대한 로망과 설렘을 가지고 자신의 짐을 하나씩 풀며 정리하다 다음날 오전부터 있는 면접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도착 예상 시간보다 30분의 여유를 두고 면접 장소로 갔다. 그곳은 제법 큰 레스토랑이었고 그녀가 직원이 안내해준 자리로 가 잠시 기다리자 곧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얇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사장은 그녀의 사과에 괜히 미안함이 들어 멋쩍게 웃으며 빠르게 화제를 돌리기 위해 급여와 근무 시간에 대해 대략 전달하고 이력서를 보며 기본적인 질문으로 면접을 시작했다.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새 직장을 구하게 된 시기가 여름 휴가철과 겹쳐지며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이 돼버렸기에 예상보다 빠르게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경험이 있었기에 일을 배우고 익히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또 내성적인 성격임에도 나름 다른 직원들과 맞춰가며 일부 직원들과는 친분도 쌓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모든 것에 빠르게 적응하며 순탄하게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 휴가 중이던 마 팀장이 출근하며 그녀의 순탄할 것만 같았던 직장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마 팀장은 휴가를 끝내고 복귀하자마자 사장이 또 자신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새 직원을 뽑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건 그녀의 신경을 퍽 거슬리게 하는 일이었다. 우지는 홀을 가로질러 여기저기 오픈 준비로 정신없는 직원들을 참견하며 지혜가 있는 곳으로 갔다. 레스토랑에선 그녀가 지나간 뒤에는 늘 마치 한겨울 찬물을 끼얹어 만든 듯한 차게 얼어붙은 길이 만들어졌고 그 길을 본 직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연스레 한마디씩 험담을 뱉어냈다. 그녀 역시 직원들 앞에선 체면 때문에 내색하진 않았지만 자신보다 한참 어린 것이 팀장을 등에 업고 기구만장해하며 연신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것에 속에선 찬물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우지가 지혜에게 도착했을 때 그녀는 한 달 차이로 먼저 들어온 수아와 대화를 하며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었다. 지혜는 우지의 태도가 거슬렸지만 일단 참고 넘어가기로 하고 서둘러 라커룸으로 향했다. 그런데 팀장이란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혹시 몰라 일단 조금 기다리다 오픈 시간이 다 되어 홀로 나오고서야 누군가 불같이 화를 내며 자신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혜는 홀 중앙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찾는 새로운 직원이 자신이고 또 자신을 찾고 있는 그 사람이 팀장이라는 것을 단번에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제분을 못 이겨 씩씩거리고 있던 팀장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그녀는 그런 상황이 너무도 당황스러우면서도 속으로 팀장이란 사람이 정말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홀에 있던 직원들뿐 아니라 주방에 있던 직원들까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와 그녀들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바람에 수치심이 들었던 지혜는 어떻게든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가길 바랐기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팀장은 지혜의 말이 어이없다는 듯 허리춤에 한 손을 올리곤 살벌하게 노려보다 벽시계가 11시를 알리는 소리를 내자 나머지 한 손으론 꼴도 보기 싫으니 그만 가보라는 듯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적거렸다. 그리고 돌아서 가던 그녀를 향해 던지듯 말했다.
그녀들의 첫 대면은 처음부터 삐그덕거렸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를 대하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그녀와 가깝게 지내던 홀 직원들은 멀리하기 시작했고 신경도 쓰지 않던 주방 직원들은 호의를 보이거나 오며 가며 한 번씩 힐끔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그곳 주방 직원들은 마 팀장을 뒤에서 마녀라고 부르고 앞에서도 굳이 싫은 티를 내며 대할 정도로 홀과 주방 직원들 사이가 쏙 좋지 않았다. 지혜도 출근한 첫날부터 그걸 알았지만 자신은 그들에게 별 감정이 없는 데다 한솥밥 먹는 식구로 아예 무시하고 지낼 수 없었기에 주방 직원들과는 마주치면 짧게 눈인사만 나누며 지냈었다. 그땐 그것조차도 못마땅하다는 듯한 시선을 받았지만 그냥 무시했었다. 그런데 상황이 그녀에게 좋지 않게 되자 더는 홀 직원들 눈밖에 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자신에게 호의적인 주방 직원들의 분위기를 읽었음에도 애써 외면하며 그것조차도 하지 못했다. 지혜는 일주일 만에 일어난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너무도 불편하고 거북해 그만두고 싶었지만 어딜 가더라도 그런 사람은 마주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이미 일어난 걸 되돌리지 못하더라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팀장과의 마찰을 피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상 만사 중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듯 그녀에게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이후 팀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고 그 덕인지 별탈 없이 무사히 한 달을 넘길 수 있었다. 물론 다른 직원들과의 거리는 그때 벌어진 대로 거기서 더 멀어지지도 좁혀지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기다렸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듯 시간이 더 지남에 따라 차츰 다른 직원들과의 거리가 좁혀지려 하고 있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 마감 정산을 위해 카운터에 있던 팀장에게 같이 있던 카운터 직원인 지영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다. 팀장은 지영 역시 자신에게 의사는 묻지도 않고 지인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사장이 임의대로 뽑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기에 곱게 보이지 않았다. 그곳의 홀 직원들은 매주 돌아가며 마감조를 정했다. 마감조가 되면 모든 영업이 끝난 후 30분간 더 연장 근무하며 마지막까지 남아 모든 뒷정리를 하고 퇴근해야 했는데 아직 신입으로 막내 자리에 있던 지혜는 늘 마감조에 들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의뢰 막내라면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큰 불만은 없었다. 그날 마감조를 맡은 직원들은 모든 정리를 마친 후 팀장이 한시라도 빨리 카운터 마감을 끝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카운터에서 때 아닌 높은 언성이 들리자 모두가 긴장한 채 그녀들이 있는 곳을 주시했다. 팀장 말에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그녀의 곁으로 모였고 지혜는 그런 풍경이 마치 어느 독재자와 그녀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연상케 해 실소가 나오는 걸 겨우 참았다. 지혜는 우지의 말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건 역시 의뢰하는 것이라는 듯 자신과 같은 일을 맡게 된 수아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것에 대해 반박하거나 토를 달지 않았기에 그녀 역시 그저 묵묵히 행주가 담긴 커다란 봉투를 받아들었다. 팀장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직원의 시선이 지혜에게로 꽂혔다. 그녀는 그런 시선이 억울했지만 딱히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에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했다.
건네받은 행주가 가득 든 봉투를 시무룩한 표정으로 물끄러미 보고 있던 지혜에게 수아가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다. 지혜는 늘 퇴근하면 밤 11시가 넘어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고 종일 서서 일한 탓에 퉁퉁 부은 다리와 고단한 몸만 씻고 그대로 잠들기 바빴었다. 하지만 그날은 자신에게 떠맡겨진 연장 업무를 마치고서야 천금 같은 몸을 맨바닥에 매트만 깔아놓은 볼품없고 초라하지만 아늑한 이부자리에 겨우 누울 수 있었다. 그녀가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홀 직원들은 신입이란 이유로 매일 연장 근무에 이런저런 사소한 잔일들은 모두 그녀에게 떠넘겼고 주문 실수와 같은 여러가지 자잘한 실수들도 다 신입이 서툴러서 그런 탓으로 돌려 억울하게 팀장이 질투하는 총을 받게 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쉬면서 종일 쌓인 피로를 풀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남은 잔일까지 하라고 하자 그 모든 것에 부당함을 느끼며 조금씩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홀 직원들 모두가 돌아가면서 여태껏 그래왔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나마 수아가 알려준 방법 덕분에 조금은 수월하게 일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혜는 맞춰둔 알람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간밤에 널어둔 행주를 살폈다. 그것들은 기특하게도 수아 말처럼 햇볕 한 점 없던 실내에서도 밤새 뽀송뽀송하게 잘 말라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오후 4시가 브레이크 타임 겸 홀 직원들 점심시간이었다. 주방 직원들은 2-3시면 돌아가며 주방에 있는 한쪽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홀은 그럴 만한 장소가 없었기에 브레이크 타임에 맞춰 한꺼번에 식사를 해야 했다. 그 덕에 모두가 편해야 할 시간에도 팀장과 겸상을 하는 일부 한정된 직원만 담소를 나누며 느긋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지혜도 팀장이 휴가를 끝내고 온 첫날부터 그녀와 같이 앉아 식사하는 직원들 외에 다른 직원들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도 서로 거의 대화 없이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고 눈치껏 그 분위기를 따라갔다. 그리고 팀장과 마찰 이후로는 아예 혼자 따로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곤 했다. 늘 그렇듯 벽시계가 4시를 알리자 직원들은 식판을 들고 2-3명씩 모여 자리를 찾아 앉아 식사를 했다. 그럴 때도 지혜는 신입이라는 이유로 마지막까지 있던 손님이 나가고 나서야 식사를 할 수 있었고 그건 카운터를 지키던 지영도 마찬가지였다. 4시를 훌쩍 넘기고 30분이나 지나고 나서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손님들이 나가자 지혜도 매우 허기진 몸으로 겨우 식사할 수 있었다. 그녀가 식판을 들고 앉을 자리를 찾는데 주방과 가장 가까운 자리 중 하필 남은 자리가 팀장 일행과 가까운 몇 자리뿐이었기에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느 자리에 앉든 밥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에 개의치 않고 빈 테이블로 갔다. 그런데 팀장도 아직 오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았고 함께 식사하는 직원들은 그녀를 기다리는 듯 앞에 놓여있는 식판의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앉아만 있었다. 그녀들 역시 팀장과의 겸상이 불편하긴 매한가지였다. 지혜는 그런 모습에 무심한 척하며 빈자리에 앉아 늦어진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조용히 먹는 것에만 집중하려 했는데 때 카운터에 있던 지영도 늦은 식사를 위해 식판을 들고 와 홀을 한번 둘러보곤 팀장 일행이 있는 자리로 다가가 앉으려고 하자 우지가 그녀를 제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영은 그녀들의 태도에 조금 심기가 상했는지 굳은 표정이 되어 다른 자리를 찾아 다시 한번 홀을 둘러보는데 우지가 들으라는 듯 비꼬며 말했다. 아나 무인이던 우지는 맞은편에 있던 지숙이 제지하고 나서야 못마땅하다는 듯 그녀를 한번 힐끔 쳐다보곤 무리하게 짝이 없는 언행을 멈추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걸 듣게 된 영지는 굳어있던 얼굴을 붉히며 그대로 뛰쳐나가버렸고 그 후 조금 시간이 지나자 팀장이 짜증 잔뜩 묻어있는 얼굴로 식판을 들고 왔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이런 방구 없이 혼자 허겁지겁 거기에 담긴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그런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도 식사를 시작했다.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쩌다 팀장의 이야기를 듣게 된 지인은 그녀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새삼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숙의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지혜 역시 동감하며 굳이 그걸 전화까지 해서 알려야 했는지 좀 제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 후부터 그녀들의 대화 흐름은 자연스레 주방 직원들 험담으로 이어졌고, 그러는 동안 브레이크 타임도 끝나가고 있었다. 몰래 엿듣던 대화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해야 할 일을 잊고 있었던 지혜는 시간을 확인하고서야 다시 먹는 것에 집중하며 서둘러 남은 식사를 마쳤다. 그리고 재오픈까지 얼마 남지 않은 자투리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팀장이 그녀를 보며 말했다. 지혜는 팀장이 휴무에 관련해 재차 묻자 다시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잠시 고민했었다. 솔직히 한 달에 4번이나 2번이나 쉬는 것은 큰 차이가 없는데 그로 인해 트러블을 만들면서까지 그걸 고집할 가치도 없었고, 당장 쉴 수 있는 시간을 얻는 것보다 좀 더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원하는 대로 따라줄 의향은 있었다.
그런데 팀장이 뱉어낸 무례한 말들은 다시 지혜의 마음을 동요하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 아집과 오기가 발동하면서 팀장이 말하는 강요와 같은 조율에 따라주고 싶은 마음을 깡그리 사라지게 했다. 지혜의 생각엔 아무리 대단한 척 굴어도 그녀 역시 그곳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한낱 직원일 뿐이라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된 대화에서 알 수 있었고 그 말인즉 그곳의 직원이라면 예외 없이 사장님 앞에선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에 좀 치사하긴 해도 그걸 이용하면 될 것 같았다. 그녀는 호기롭게 굴며 말했고 예상대로 그 방법은 잘 통하는 듯 했다. 그 순간만큼은 그랬다. 하지만 그건 현명하지 않았고 곧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게 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밀물처럼 밀려들었던 손님들이 그 시간이 넘어가자 차츰 썰물이 되어 빠져나가고 홀과 주방에도 막가는 쉴 겨를이 찾아들었다. 레스토랑 내부에 있는 몇 개의 테이블은 주방과 너무 근접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손님을 잘 안내해주지 않는 자리로 주로 홀 직원들이 식사를 하거나 막간을 이용해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날도 쉴 틈이 생기자 홀 직원들은 그곳에 옹기종기 모여 소곤소곤 잡담을 나누며 쉬고 있었다. 지혜도 잠시나마 쉬기 위해 그 자리로 가는데 우지가 그녀를 막아서며 명령하듯 말했다. 지혜는 항상 저녁 시간에 밀려왔던 손님들이 빠지면 잠시간 다 같이 쉬다가 한꺼번에 테이블을 정리하고 그 후부터 드문드문 오는 손님들을 맞으며 천천히 마감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자신만 쉬지도 못하게 하고 테이블 정리를 시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온 후로 단 한 번도 저녁 시간 이후로 손님이 몰려온 경우가 없었기에 우지의 말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건 지혜 혼자만의 생각인 듯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녀의 편에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모두가 우지의 말에 동조했다. 지숙의 말에 지혜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직원들을 둘러봤을 때 그들 중 누구도 눈을 피하거나 꺼려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자 우지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곤 하긴 했으면 이제 그만 가서 할 일 하라는 듯 눈짓으로 말했다. 지혜는 그런 상황이 무척 분하고 억울했지만 일단 참고 카트를 끌며 정리해야 할 테이블로 향했다. 그때 카운터에서 자신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던 팀장과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지금 상황이 누가 만든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우지가 아무리 아나무인이라고 해도 대놓고 그곳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무시하며 아래 사람 부리듯 명령하고 일을 시키진 않았었다. 거기다 우지의 말에 지수까지 거들며 나서는 일은 결코 없었다. 지혜는 팀장의 구역에서 그녀에게 가장 신뢰와 총애받는 두 사람이 그렇게 나오니 다른 직원들 역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동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혜는 피하고 싶었던 마찰이 다시금 있으니 이제 뭘 하든 되돌리기는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된 이상 어차피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하고 그것으로 대가만 받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래서 팀장과 직원들이 뭘 하든 무시하고 묵묵히 일에만 집중했고 그 방법은 처음엔 괜찮았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다시 또 일이 터졌다. 오전부터 8명의 단체 손님이 왔다. 그들은 A코스를 주문했고 코스에 맞는 에피타이저부터 메인까지 무사히 전달된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는 후식으로 나온 차와 A코스에만 나오는 달콤한 디저트까지 먹으며 몇 시간에 걸쳐 흡족해하며 그 모든 걸 충분히 즐겼다. 그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계산하고 나가려 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 카운터에선 당연히 A코스로 계산하고 청구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B코스를 주문했다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실랑이가 벌어지고 카운터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지영은 막무가내로 나오는 손님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도 어려웠지만 금액 차이가 5만 원이나 나는 코스 메뉴로 레스토랑에 상당히 큰 손실이 생기기에 혼자 결정하고 임의대로 변경해서 계산하는 게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팀장에게 알렸다. 그 시각 팀장은 레스토랑 내부 보수로 인해 매우 바쁜 상태였고 공간을 분리했음에도 이런저런 소음이 발생하자 손님들에게 빈번한 컴플레인이 들어와 매우 예민해져 있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일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지영이 자신을 호출하자 그녀의 신경은 더 날카로워졌다. 일단 그녀는 카운터 앞에 몰려와 흥분해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손님들을 단숨에 진정시키고 내보내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줬다. 시끄럽게 떠들며 카운터 앞에 몰려있던 8명의 일행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자 일제히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흘리며 레스토랑 문을 나갔다. 팀장은 우디를 카운터에 두고 지영을 팀장실로 불렀다. 그녀에겐 손님이 겪은 불편도 금액 차이에서 오는 레스토랑의 불이익 같은 건 별 관심 없었고 늘상 있는 일이었기에 그다지 큰일도 아니었다. 그녀의 화를 돋군 건 오로지 그런 사소한 일에 바쁜 자신을 그 소동으로 끌어들인 게 지영이라는 사실이 몹시 괘씸이고 심기를 상하게 했다. 지영은 손에 들고 있던 주문서를 내밀었고 기 주문 담당자라는 A라는 사인이 있었다. 그녀는 그걸 들고 그대로 지혜에게로 가 신경질적으로 떠는 듯 주문서를 넘기며 말했다. 지혜는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주문서를 확인했다. 그건 분명 자신이 주문받았던 것이 맞았기에 포스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 있는지 다시 기억을 더듬으며 생각하려 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됐다. 팀장의 말에 지혜는 주문받았던 그 시간의 일을 떠올렸다. 레스토랑 대부분의 평일 오전은 오픈하고 얼마가는 무척 한가해 미처 마무리 못한 오픈 준비를 하며 손님을 맞이했는데 그날은 오픈부터 그 손님들이 왔고 지혜가 담당한 첫 손님이자 단체 손님이었다. 단체로 온 손님들은 의뢰 자신들의 시간과 행동의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룸으로 가길 원했고 그들 역시 룸을 원했다. 그러나 하필 그쪽이 분리되어 내부 보수를 하고 있어 그로 인해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곳과 정반대 편에 있는 단체석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그들은 사정을 이해했다는 듯 순순히 그녀가 안내하는 자리로 향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 대표로 보이는 누군가 그녀가 그대로 가버릴까 서둘러 붙잡으며 메뉴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지 바로 주문하곤 얼음물부터 달라고 극성을 떨었다. 그렇게 레스토랑 매뉴얼대로 주문을 받았었다. 그들은 그날 그녀에게 첫 단체 손님이었고 유일하게 코스 메뉴를 주문한 손님들이었기에 그걸 기억하지 못할 리 없었다.
그곳에선 손님의 단순 변심으로 계산할 때 속이는 것이 아예 없는 일도 아니었기에 지혜의 말이 무조건 거짓이라고 볼 수 없었고, 그건 그곳뿐만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곳이라면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팀장도 알고 있었다. 단지 그녀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자신에게 대드는 것을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올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땐 이미 홀 직원들뿐만 아니라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주방 직원들까지 그녀들에게 이목이 쏠려 있었기에 거기서 더 화를 내고 몰아가면 자신의 이미지만 더 나빠질 것이 뻔해 티내지 않고 속으로 사귀려 무던히 애썼다. 주방에서도 홀의 주문 실수로 오도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이미 익숙한 일이었고, 그럴 때마다 대충 넘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로 계속 추궁하고 꾸짖는다면 자신이 괜히 미운털 박힌 직원을 별것 아닌 일에 트집 잡고 구박한다고 생각할 건 뻔했고, 그건 사장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불보듯 뻔했다. 팀장은 한낱 신입 직원 주제에 겁없이 당돌하게 구는 태도에 끓어오르는 화를 억지로 삭히며 자신이 당장 해결해야 할 일부터 마무리 짓기 위해 내부 보수가 한창인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자 우지가 지혜를 보며 말했다. 지혜는 그런 우지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5만 가지 사념으로 도저히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손님의 단순 변심은 자신뿐 아니라 팀장이라도 예측할 수 없고 대비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이 너무 억울해 화가 났고 그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녀에겐 그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갔다. 전날의 일로 앞으로는 팀장과의 마찰은 더욱더 피하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모든 것이 생각과는 다르게만 흘러갔다. 오픈 준비를 한창 하고 있던 지혜와 팀장이 마주치게 되었다. 저만치서부터 자신을 매섭게 노려봄을 걸어오는 그녀를 보고 속으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꿋꿋이 그녀의 눈을 마주본 후 인사를 했다. 팀장은 오픈 전부터 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대드는 태도에 분하고 화가 났지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지혜의 말이 사실이라면 거기서 더 할 수 있는 건 없었고 그녀에겐 잘못이 없었다. 또 어느 한쪽이 거짓이라고 한들 그게 누구인지 알 길 없었고 양쪽 다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며 자신이 그걸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건 역시 억지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상식 밖의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지혜 역시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매도되어 억울하긴 마찬가지였고 팀장과의 갈등이 고조되며 상황이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꼬이고 복잡해져 자신에게 좋지 않게 흘러만 가는 것에 답답함을 느껴야 했다. 거기다 그날 이후 홀 직원들과 지혜의 거리가 다시 멀어졌을 뿐 아니라 몇몇은 대놓고 그녀를 무시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건 어디까지나 홀 직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기에 누구도 그들을 중재하지 못했다. 지혜는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은 스스로 자차한 일이라고 여기고 그냥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로 했다. 그녀로서는 차라리 그게 속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레스토랑에선 스테이크 주문 시 이용할 수 있는 샐러드 셀프바를 비치해 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채워줄 야채는 홀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늘 그렇듯 점심때가 되자 밀려드는 손님들로 홀 직원들은 정신없이 분주히 움직였다. 그 시간만큼은 그들에게 마치 작은 전쟁을 방불케 했고 그 속에서 샐러드바에 가득 채워져 있던 음식들이 줄어가며 바닥을 보이는 것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혜는 우지가 시키는 대로 서둘러 셀프바를 채우기 위해 샐러드 야채가 있는 냉장실로 갔지만 그곳에도 손질된 양상추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냉장실을 확인하기 위해 밀려드는 주문으로 홀과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느라 정신없이 분주한 주방 안으로 들어갔지만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된 후 한 번도 주방 안까지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터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누구에게라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시각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내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들에게 도저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냉장실을 살펴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최 실장의 불효령이 들렸다.
그녀의 말에 최 실장 뒤에서 한 직원이 하던 일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 채 급히 물어왔다. 다시 언성을 높이며 불같이 화를 내는 최 실장을 보는 순간 지혜는 자신이 뭔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그건 틀리지 않았다. 샐러드 바의 야채는 홀 직원이 며칠 간격으로 돌아가며 담당을 맡아 오픈 준비 시간에 손질해놓고 언제든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하지만 지혜는 그럴 차례가 될 때쯤이면 항상 휴무였기에 그냥 계속 넘어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야채에 관한 것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다. 마감을 마친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팀장이 언짢은 표정으로 낮에 지혜가 주방에 간 일을 추궁했다. 그녀의 말에 지숙은 난처한 표정이 되어 지혜를 다그쳤고 우지는 난색을 하며 노려보았다. 팀장은 낮에 있었던 일을 곱씹으면 씹을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데 답답한 소리만 해대는 그녀들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그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앙숙인 최 실장에게 싫은 소리를 들은 것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거기에서 오는 화를 삭히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리다 씩씩거리며 락커룸으로 가버렸다. 그러자 우지가 여전히 난색을 한 채 지혜를 한껏 노려보며 말했다. 지혜는 우지가 대놓고 면박을 주는 것에 기가 차고 황당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기에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그것 또한 자신이 자차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넘겼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녀는 언제까지 자신이 참고 넘길 수 있을지 스스로도 장담하기 힘들어졌다. 막연하게 했던 걱정이 현실이 되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다음날 출근한 지혜가 평소처럼 옷을 갈아입기 위해 락커룸으로 들어가자 먼저 온 지숙과 우지가 느긋하게 옷을 갈아입으며 잡담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가 들어서자 잡담은 멈추었고 순간 그 공간엔 냉기가 감돌았다. 먼저 유니폼으로 한복을 끝낸 우지가 거만한 태도로 명랑하듯 말했다. 우지는 그렇게 자신의 말만 하고 락커룸을 나가버렸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지숙은 갑작스레 뒤통수라도 맞은 듯 하던 일을 멈추고 한동안 황당한 표정으로 그녀가 나간 문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보던 지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런 지숙의 기분이 10분 이해되었다. 지숙으로선 지혜는 신입이고 여러모로 입장이 불리한 처지라 그렇다 쳐도 자신은 결코 그런 입장이 아님에도 같은 취급하며 건방진 태도로 대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용납이 되지 않았다.
우지는 빈번히 팀장 외의 직원들은 마치 부하 직원이라도 되는 듯 낮추어 깔보며 명령조로 말하고 있다. 그래도 지숙에게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얄미울 정도로 교활하고 얍삽하게 간신히 선을 지키고 있었다. 그걸 알면서도 연차 있는 직원들끼리 얼굴 붉히는 모양새는 그다지 보기 좋지 않아 체면 때문에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이제 그 선마저 넘어서고 있자 도저히 그러기가 힘들었다. 지숙은 우지와의 일은 별개로 지혜에게 처음 하는 일을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하는데 당장 자신 말곤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일단 먼저 그 일부터 하기로 했다. 그녀는 일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선 편견 없이 다른 직원처럼 지혜를 대하며 맏언니처럼 자상하면서도 꼼꼼하고 간결하게 가르쳐 주었다. 야채를 손질하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양이 생각보다 많아 잔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다. 지혜는 지숙이 분명 설렁설렁 가르쳐주곤 금방 가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를 가르쳐주면서 많은 양의 야채 손질을 거들어주고 경험에서 나온 조언도 잊지 않고 해주자 그런 모습에서 그동안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그녀를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야채를 씻는 공간은 레스토랑에서 후문만 열고 나가면 보이는 따로 분리된 작은 창고 같은 곳이었고 거기서 나오는 물은 차가운 지하수였다. 그 덕에 여름임에도 한꺼번에 많은 양의 야채를 씻어야 하는 그녀들의 손은 시원함을 넘어서 시려울 정도였다. 그럼에도 힘들거나 고되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혜가 레스토랑에 들어간 후 즐긴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지숙과 같이 야채를 다듬으며 무장이 해제된 듯 많은 수다를 떨었고 그 속에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리고 지숙은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필요할 땐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도 해주었다.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일은 어느새 끝나 있었고 일을 마무리 짓고 홀에 왔을 땐 마침 벽시계가 오픈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홀에 들어서자 지숙은 한결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조금 차갑게 보일 정도로 깐깐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지혜는 이제 익숙한 그 모습이 그녀의 전부가 아니란 걸 알았기에 이전보단 좀 편하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지숙은 근무 시간엔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다른 직원들과도 업무에 관해 지시하는 것 외엔 크게 떠들거나 잡담을 하지 않았지만 왕왕 집에서 간식거리를 싸들고 와 쉴 틈이 생기면 그걸 나눠주곤 했었다. 그럴 때는 지혜도 챙기는 걸 잊지 않았는데 싸온 간식을 손에 슬쩍 쥐어주며 살갑게 말해주곤 했었다. 그 시간 이후 지혜는 틈만 나면 속으로 팀장과 그녀를 비교하게 되었다. 그녀들은 비슷한 나이대로 4년 전 레스토랑이 오픈할 때 우지와 함께 들어온 오픈 멤버였고 나름 거기에서 오는 자부심이 매우 큰 듯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기를 보내온 그녀들의 모습은 판이했다. 우지는 열애로 하고 아무리 직급이 있다지만 팀장은 다른 거 몰라도 직원에게 너무 예의 없이 함부로 대하는 면모가 다분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자신처럼 갓 들어온 직원들에게 반감을 사기에 충분해 보였고 그런 면에서 공과사는 확실히 구분하며 적정선을 유지하는 지숙과는 확실히 비교되었고 업무적인 면에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아 지금의 팀장보다 그녀가 더 그 자리에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처음 레스토랑 왔을 때 직원들이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거긴 새 직원이 오면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고. 그땐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는데 지금은 왜 그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간 것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일은 그녀가 생각에 잠겨있던 그 시간 또 일어났다. 일주일 중 가장 바쁜 금요일 오전 레스토랑이 오픈하면 손님이 오건 안 오건 좀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던 팀장이 수화기에 대고 누군가에게 격하게 언성을 높이며 꾸짖는 소리가 온홀을 울려 퍼졌다. 그녀가 그렇게 화를 냈던 건 카운터를 보던 지영이 당일 전화로 그만두겠다는 통보를 했기 때문이었다.
팀장은 아무리 자신이 못마땅하게 여기던 지형이었다고 한들 그렇게 대책 없이 그만두는 걸 바라지 않았다. 전화는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끊겼고 팀장은 종일 꼼짝없이 카운터를 지켜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간간히 그녀를 대신해 잠깐씩 우주와 지숙이 카운터를 보긴 했지만 오래 비울 순 없었다. 그건 정선씨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모두 그녀가 떠안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예고 없이 일어난 일의 영향은 팀장뿐 아니라 늘 그녀의 가장 측근에 있던 우지와 지숙에게도 미쳤다. 팀장은 종일 예민하게 굴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곤 했고 그런 것에 지숙은 무디게 반응하며 대처했지만 반면 우지는 순간순간 당황해하며 불편해했고 평소보다 몇 배의 피곤함이 몰려와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넌더리가 났다. 그녀는 팀장이 얼마나 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 또 얼마나 더 참아야 할지 몰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건 무디게만 보였던 지숙도 마찬가지였던 듯 내내 옆에 붙어 있다가 마감 시간이 되어 팀장이 사거리에서 벗어나자 겨우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나마 좀 나은 건 늘 모든 마감을 끝내고도 카운터 마감 때문에 퇴근 시간이 더 지연됐는데 그날은 홀보다 먼저 일사천리로 마감을 끝낸 덕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팀장의 다그침으로 홀 마감도 신속하게 끝낼 수 있었다. 지숙의 다그침을 못 이긴 척 마감을 하던 직원들은 미처 끝내지 못한 건 그녀에게 맡긴 채 팀장에게로 종전걸음을 하며 서둘러 갔고 얼추 다 모이자 그녀는 핀잔하며 말했다. 지혜는 처음 들었던 말과는 다르게 다시 또 자신에게 일이 떠안겨주자 당장 따지고 묻고 싶었지만 지금 팀장 분위기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고도 굴거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일단 그녀가 먼저 락커룸으로 가길 기다렸다. 말을 마친 그녀는 보란듯 크게 한숨을 쉬며 락커룸으로 갔고 그 뒤를 따라가려던 우지를 지혜가 불러세웠다. 그때서야 마무리를 끝낸 지숙이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끼고 그녀들 곁으로 다가갔다. 우지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되물었고 그 모습에 지혜뿐 아니라 지숙 역시 황당함을 느꼈다. 그것으로 지혜에게 그동안 골마있던 것이 터져버렸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형편없는 우지의 말에 지혜의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외국에서 살다 왔다는 건 그날 처음 알았고 그로 인해 한국말이 서툴다는 건 역시 처음 알았다. 그녀는 누구보다 더 한국말을 잘했다. 특히 비아냥될 땐. 그때 지숙이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는 듯 나서서 말했다.
지수까지 그렇게 나오자 이번엔 우지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황당한 표정이 되었고, 그런 그녀를 두고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라커룸으로 발길을 옮겼다. 지숙은 그동안 참고 꾹꾹 눌러 삼켰던 것들을 토해내자 갑갑했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며 종일 일과 팀장에게 시달리며 쌓였던 피로가 물로 씻어낸 듯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한층 밝아진 목소리로 같이 라커룸으로 가고 있던 지혜에게 말했다. 그날 지혜는 처음으로 우지의 말과 행동을 하나 가십거리로 이야기하며 지숙과 퇴근길을 함께했다. 다음날 오전 라커룸에는 우지와 지숙은 물론 거기다 팀장까지 모여 잡담을 하고 있었고, 출근한 지혜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의 대화가 끊기며 이목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 순간 지혜는 다시 문을 닫고 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라커로 무거운 발걸음을 묵묵히 옮기는데 팀장이 말했다. 지혜에게 그녀의 말은 굉장히 불편하게 들렸다. 그건 마치 자신에게 들으라는 것처럼 느껴졌고 안 좋은 예감은 꼭 그렇게 적중했다. 팀장의 말에 가뜩이나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던 그 공간의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지자 숨이 막혀옴을 느꼈던 지혜는 당장 뭐라도 뱉어내야 할 것 같아 참지 못하고 또 저질러 버렸다. 이제 공기는 아주 차가워졌다. 팀장은 자신을 보며 한 음절 한 음절 힘을 실어 말하는 그녀의 태도에 겨우 누르고 있던 분노가 터져 차갑게 쏘아붙이는 말이었다. 그 말을 뒤로하고 그녀는 한기를 뿜으며 라커룸을 나갔고 지숙도 그 뒤를 말없이 따라 나갔다. 그러자 우지가 한심하다는 얼굴로 짜증을 가득 싣고 힐난하며 책망하듯 말했다.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우지는 신경 쓸 가치조차 없는 존재일 뿐이었기에 가볍게 무시하며 유니폼으로 한복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환복을 하고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야채실로 향하던 지혜는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듯 이미 일어난 일 역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 순간부터 그냥 모든 걸 그저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기로 했다. 그렇게 딴 생각에 잠긴 채 야채가 담긴 포장 상자를 열던 그녀는 그만 커터칼에 손가락을 베고 말았다.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대충 물로 씻어내고 보니 상처는 그리 깊어 보이지 않아. 그냥 하던 일을 마저 하려 했지만 좀처럼 피가 멈출 기미가 없어 그대로 방치하기엔 조금 거슬렸다. 그래서 한참 바쁜 시간이었지만 급한 대로 밴드라도 붙이려면 근처 약국을 가야 했기에 팀장과 우지보다 조금 가깝게 느끼고 편한 지숙에게 대충 자초지종을 말하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 그녀는 다녀오라는 듯 무심히 고개만 끄덕였고 그런 모습에 못내 서운함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며 서둘러 근처 약국으로 향했다. 베인 상체에 대충 밴드만 붙이고 다시 하던 일을 마저 하기 위해 야채실로 가는 지혜를 지숙이 저지하고는 다친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는 무심한 척하면서도 은근히 신경 쓰며 배려해 주었고 그 모습은 지혜가 잠시나마 들었던 서운함을 사라지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소한 배려는 출근하자마자 팀장과 마찰로 침울했던 기분을 환기하고 좋은 기분으로 바꾸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레스토랑은 정오가 되자 밀려드는 손님들로 한참 분주해졌다. 그런데 그 시간이면 이미 멈추고도 남을 시간인데 지혜의 베인 손가락에선 계속 피가 멈추지 않아. 밴드를 몇 번을 다시 붙여도 얼마 못 가 붉게 적시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본 지숙이 걱정스레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타박하듯 말하곤 어디론가 가버리더니 얼마 후 약봉지를 들고 돌아와 지혜에게 건네며 말했다.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을 보고 그녀가 직접 약국을 다녀온 것이었고, 지혜는 자신을 그렇게까지 챙겨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뜻밖의 챙김을 받자 왈칵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몰려들었다. 늘 같은 전쟁을 치르느라 정신없었던 지숙은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야 지혜가 아직 라카룸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걱정이 되어 그녀에게로 갔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함에 다그치듯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에선 여전히 피가 흘러 밴드를 흥건히 적시고 있었고, 라카룸 휴지통엔 그녀가 닦은 것으로 보이는 붉게 물든 휴지가 가득했다. 한꺼번에 많은 출혈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장시간 피가 멈추지 않는 것에 심상치 않음을 느낀 지숙은 바로 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얼마 후 언짢은 표정으로 라카룸으로 온 팀장은 지혜의 상태를 살핀 후 못마땅하다는 듯 핀잔 섞인 말을 하며 그녀를 조퇴시켰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냉정하게 그곳을 나가버렸다. 그녀가 나가자 지숙이 지혜를 도와 퇴근하는 것을 거들어 주었다. 지혜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그곳에 들어간 후 처음으로 해가 중천에 머물고 있는 시간에 레스토랑 문을 나섰다. 8월 한여름의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는 통에 머리는 타는 것 같이 뜨거웠지만 어디선가 여리게 불어오는 바람도 청량하게 느껴지리만큼 무언가에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며 거짓말처럼 그곳에서 벗어나자 얼마 후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피가 멈추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처음 병원을 찾으려던 마음을 바꾸고 발걸음을 돌려 바로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또 그녀의 선택은 실수였고 이번엔 영원히 후회로 남게 되었다. 예정에 없던 자유시간이 주어지자 한동안 다듬지 않아 많이 길어진 머리카락을 셀프 정리하며 생각도 정리해보기로 했다. 그녀는 언제부턴가 머릿속이 복잡해지면 셀프로 머리카락을 다듬으며 생각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습관이 생겼다. 그동안의 팀장과 있었던 여러 갈등을 생각하며 원인과 결과를 떠올리고 머릿속을 정리해갔다. 그리고 갈등의 시작이 흉해수 때문에 빚어진 마찰인지 아니면 그보다 이전 사장이 자신을 채용한 것부터가 문제였는지 파악할 순 없지만 결론은 낼 수 있었고 앞으로의 방향은 그냥 문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그날은 계속되는 갈등으로 오는 스트레스와 누적된 피로 거기다 피까지 흘린 탓인지 현기증도 있고 유독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잠자리에 들었었다. 그러다 새벽 6에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급격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바닥에 쓰러지며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여전히 쓰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 광경에 처음엔 기겁했지만 어느 순간 소위 말하는 유체 이탈이라는 신비한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고 곧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아갈 것이라 믿으며 그저 신기하기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차츰 어두웠던 창밖이 환해지며 출근할 시간이 가까워져도 돌아가지 않자 조급함이 들기 시작하며 자신이 아는 갖은 방법을 다 써 돌아가려 애썼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고 도통 돌아갈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레스토랑에서 몇 차례에 걸쳐 전화가 왔고 그럴 때마다 받아보려 노력했지만 모든 건 헛수고일 뿐이었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다른 것보다 말없이 결근하게 된 것과 다음날 출근했을 때 보일 팀장의 반응을 걱정할 뿐이었는데 밖이 다시 어두워지자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깨닫고 그제야 모든 게 겁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하기 위해 황급히 밖으로 나가 지나가는 사람의 앞을 막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간절하게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존재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렇게 가진 노력을 해보아도 모든 건 그저 헛수고였고 변한 것 없이 며칠이 흘렀다. 지혜는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모든 걸 체념한 채 그저 옆에서 지켜보며 내도록 흐느껴 울기만 할 뿐이었다. 레스토랑에선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은 그녀에게 몇 차례 전화하고 받지 않자 퇴직 처리되었다는 통보와 여분으로 받았던 유니폼을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하라는 문자를 보내왔고 그것을 끝으로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으며 홀로 방치된 채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지혜의 사망은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고서야 악취를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발견되며 알려졌고 그때서야 겨우 낯선 이들의 손에 인근 병원 안식실로 옮겨질 수 있었다. 그때 그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자신을 따라다녔다. 그녀의 소식은 부모에게도 전달되었고 소식을 듣고 온 그들은 때와 장소를 개의치 않는 듯 만나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서로에게 비난을 퍼부어대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싸우는 부모의 모습에 한멸을 느낀 지혜는 그들을 향해 악에 받쳐 듣지도 못할 소리를 질렀다. 그녀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던 순간 자신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며 눈이 부시도록 밝은 섬광이 비쳤고 이끌린 듯 무의식적으로 그 섬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얼마 후 빛은 사라지고 늘 보던 빌라가 보이며 익숙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옆집 남자가 말을 걸어왔고 모든 상황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기억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며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남자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는 간밤의 꿈부터 그녀의 말까지 온통 혼란스럽기 그지없었고 찝찝함을 떨쳐낼 수 없어 집으로 와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검색하곤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